도미닉입니다. 오늘은 What's New in UIKit이라는 WWDC 2021에 발표한 애플에서 발표한 그런 내용들을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네. 생산성, 그리고 UI 정제, API 강화, 성능, 보안과 프라이버시 부분에서 이제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UIKit에서 생산성이 어떻게 증가되었는지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이패드에 멀티태스킹 기능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길게 이메일의 제목을 눌렀을 때 어, 이제 그 이메일에 대한 뭐 이런 식으로 어, 확대되면서 뭐 미리 보기가 뭐 기존에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애플의 사파리에서 뭐 즐겨찾기를 길게 누른다든지 이런 화면들은 종종 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제일 위에 오프닝 뉴 윈도우라는 버튼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은 새로운 화면에서 열리고요. 그래서 왼쪽처럼 새로운 화면에서 열리고 이 화면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 뭐 왼쪽 오른쪽 끝에 배치를 하면은 이제, 어, 이제 두 화면을 동시에 볼 수 있게 개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위에 쪽에 점점점 표시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어, 네, 어, 새로 열린 화면에서 위에 점점점을 누르면은 오른쪽에 있는 이 캡처 화면처럼 네 가지 화면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꽉 찬 화면을 으로 뭐 새로 열릴지 아니면은 오른쪽에 2분의 1 정도 차지한 화면으로 이 창이 열릴지 아니면은 4분의 1 정도 화면 아니면은 현재처럼 다른 화면 위에 팝업 형태로 열릴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을 눌렀을 때 이렇게 화면이 두 개를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을 스와이프 다운해서 멀티태스킹 메뉴에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멀티태스킹에 놓은 지금 상태인데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화면들을 멀티태스킹 메뉴에 추가를 해서 빠르게 전환할 수 있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컬렉션 뷰에서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요소들을 한 번에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자막을 보셔도 Enable Band Selection by Default라고 해서 밴드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한 번에 드래그하는 형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컬렉션 뷰에서 여러 요소들을 한꺼번에 어, 약간 윈도우에서 드래그를 하면서 여러 파일들을 동시에 선택하는 것처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축키가 좀 재설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축키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뭐더 체계적으로 재설계되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뭐 새로운 단축키들을 활용을 해서 빠르게 어,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래그 앤 드롭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은 같은 앱 내에서만 어, 어, 뭐 드래그 앤 드롭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다른 앱에 뭐 사진을 가져온다든지 다른 앱으로 뭐 파일을 옮길 때 드래그 앤 드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던 와중에 사파리에 있는 어떤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문자 메시지 보내는 곳에 놓음으로써 한 번에 이미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UI 정제에서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툴바와 UI 툴바와 UI 탭바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로 스크롤하는 중에 이제 뒤에 배경이 지워져서 조금 더 이질감이 없이 어, 아래에 있는 탭바, 아래에 있는 툴바 기능들을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보더라도 기존에는 뭐 배경이 있어서 내용들 콘텐츠가 있는 그런 뷰와 조금 동떨어져 보이고 분리되어 보였다면은 이제 아래로 스크롤하는 도중에는 이제 이 뷰들과 같이 움직이는 듯한 느낌, 그리고 조금 더 친화적으로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UI 탭바에서 버튼 아니 이미지에서 강화된 이제 SF 심볼스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리스트 헤더 부분도 좀 개선이 되었는데 아래로 스크롤하는 중에는 이제 위에 헤더에 배경색이 보여지며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콘텐츠가 있는 아래에 있는 그런 뷰들과 조금 더 어, 조금 더 뭐 튀어 보이지 않게 개선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섹션 헤더는 콘텐츠에 맞춰 더 어울리게 표시됩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섹션들을 시각적으로 구분하기 위해 세션 헤더 위에 패딩이 추가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다른 헤더가 있는 섹션이 시작이 될 때 위에 있는 섹션과 아래에 있는 섹션이 거의 붙어 보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현재는 헤더 위에 조금 기본적인 패딩 값이 추가가 돼서 섹션들이 조금 더 분리된 형태, 그래서 EFG가 지금은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는 형태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그룹드라는 것은 아까 기본적인 형태에서 원래 있었던 그룹드라는 타입이 있는데요. 이 타입은 너무 많은 콘텐츠를 포함하지 않는 UI에서 사용하기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정 앱 아니면은 어떤 등록을 하는 그런 흐름에서 훌륭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타입인데요. 플로민트 플로미넨트 인셋 그룹드라는 타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의 사이드바 리스트 앱 사용되는 스타일과 유사하다라고 하고요. 사이드바 리스트를 컴팩트한 사이즈로 인셋 그룹드 리스트에 적용할 때 좋은 선택입니다. 라고 하는데 네, 저도 이 부분은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계 앱의 알람 탭이 이러한 새로운 스타일을 잘 활용한 예제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사진 캡처 화면을 보시면은 알람 앱에서 이런 타입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엑스트라 프로미넨트 인셋 그룹드라는 타입이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타입은 계층 구조를 유지하고 시각적으로 풍부한 콘텐츠에 사용할 수 있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와치 앱의 페이스 갤러리라는 앱을 참고를 해보시면은 이 타입의 좀 잘 활용한 예제를 보실 수 있습니다. UI 정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반높이 시트라는 것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화면이 있는데 이거를 위아래로 반 정도만 올릴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반높이 시트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UI 데이트 피커가 이제 예전 iOS 14에서 이제 날짜를 실제로 뭐 선택하는 달력이 표시되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었는데 지금은 다시 데이트 피커가 이제 필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필을 사용해서 위아래로 돌리면서 뭐 시간을 맞추는
알람 앱에서도 그런 식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 iOS 15에서는 다시 휠로 돌아왔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숫자를 눌렀을 때 키보드가 올라오면서 이제 숫자를 직접 입력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숫자를 입력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개선된 방향은 API 강화입니다. 네, 그래서 버튼 API, UI 버튼 API가 이제 개선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기존 플레인 버튼에 이제 회색 배경이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보시면은 플레인이 원래 배경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회색 배경색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틴트드라는 타입일 때 이때도 배경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드 타입일 때는 이제 불투명한 배경이 또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버튼에서 기존에 여러 줄 버튼이 안 되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여러 줄을 텍스트로 입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다운 팝업 버튼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풀다운을 눌렀을 때 아래 열리면서 이제 여러 요소들 중에 또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런 뎁스를 가질 수 있는 이제 버튼이 제공이 된다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계층에서 이제 서브 메뉴라는 또 기능을 통해서 하위로 더 들어가는 이런 계층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솔트 바이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솔트 바이에서 또 하위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또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런 뎁스를 가질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SF 심볼이 되게 많이 개선이 된 게 저희 같이 스터디를 하는 동료분들도 많이 놀랐고 되게 신기한 부분이었는데, 기본적으로 제공되던 SF 심볼에서 원하는 부분만 색깔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든지 네, 이런 기능들이 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체감 있고 좀 더 심볼들을 사용할 사용성이 더 높아진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따로 WWDC 발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은 되게 사용성이 좀 무궁무진한 SF 심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사이즈의 카테고리 제한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큰 맥시멈 콘텐츠 사이즈 그리고 미니멈 콘텐츠 사이즈를 직접 좀 설정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이하로는 사이즈가 더 줄어들지 않게 어떤 사이즈 이상으로 커지지 않게 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사이즈를 변경하면서도 SF 심볼에 있는 텍스트도 이제 세팅에 따라 사이즈가 바뀐다라고 봤습니다. 네, 그리고 UI 컬러 API도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플랫폼에서 시스템 색상을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일부 색상에 미묘한 변화가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일부 프레임워크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색상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앱이 실행되는 UI킷 안에서 모든 곳에서 이제 통일된 색상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UI킷 앱에서
뭐 시스템 민트를 사용하고 싶다면은 이제는 사용 가능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을 보시더라도 되게 다양한 색상들이 좀 기본적이고 어, 좀더 사용성이 더 높아진 이런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칼라 피커도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은 되게 정교한 이런 색상들에서 좀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씬에서 각 씬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뭐 공유 가능한 콘텐츠를 나타내는 새로운 API가 제공됩니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아마 화면에서 이제 어떤 부분 그리고 어떤 콘텐츠는 공유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제공이 된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저도 알아보고 알게 되는 내용이 있으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클로저를 이용해서 셀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되게 여러 줄을 사용하면서 뭐 셀을 따로 테이블 뷰 아니면 콜렉션 뷰 셀을 상속받는 또 어떤 셀들을 만들어줘서 작업들이 되게 필요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설명을 보면은 셀의 하위 클래스를 만들고 그 상태를 사용해서 뭐 어떤 부분들이 바뀌게 하는 것을 이제 좀 재정의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클로저를 이용해서 뭐 셀을 되게 간단하게 뭐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성능 면도 되게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UIKit이 실행되는 모든 장치에 다중 프로세서 코어와 강력한 그래픽 하드웨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좀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되었다고 하고 애니메이션과 스크롤링이 더 부드럽도록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iOS 15에서는 이러한 좀 특성들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뭐 개선 사항들과 API들을 제공을 한다라고 하고요. 셀의 프리패칭 부분이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무거운 이미지, 용량이 큰 이미지를 셀에 가져올 때 되게 느리게 아니면 셀을 테이블 뷰를 뭐 아래로 드래그하면서 내릴 때 스크롤 할 때 되게 셀의 이미지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버벅였던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스크롤을 좀 더 완벽하게 유지를 하면서 셀을 준비하는데 최대 2배의 시간이 더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어, 기존의 셀을 준비하는 시간이 촉박해서 어떤 화면 전환이 느렸다라고 했을 때 이제는 2배 정도 더 시간이 주어지니까 최적화를 통해서 어떤 셀을 준비하는 시간이 2배 정도 더 주어지니까 그 안에 뭐더 무거운 데이터를 가져온다든지 더 준비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린 UI Q에서 큰 이미지를 디코딩하는 동안 스크롤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이런 증상들이 개선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더 또 많이 제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항상 저희가 어떤 이미지를 가져올 때 좀 큰 이미지로 아니면 이미지의 원본을 가져와서 이제 뿌려줘야 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뭐 이미지 점 by preparing thumbnail이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되게 작은 사이즈로 뭐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고 그래서 메모리를 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어떤 기능 API가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안과 프라이버시 또 개선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어, 이제 앱이 기기의 현재 위치에 대해 상황별로 일회성 접근, 그래서 한 번만 접근하겠다라는 버튼이 이제 추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뭐 한 번만 허용 아니면은 항상 허용 이런 뭐 알림 창 아니면 선택 창이 계속 뜨면서 앱 사용이 힘든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한 번만 현재 위치를 가져오는 버튼을 명시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이 버튼을 누르면은 다른 뭐 알림창이나 선택창 없이 현재 위치를 제공을 할 수 있는 이런 버튼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붙여넣기를 할 때 이제 다른 앱에서 붙여넣기를 하면은 그 가져온 복사를 한 앱의 이름이 항상 위에 떴었는데요. 이제 어, 저희가 아이폰을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어디서 복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은 본인이 직접 복사를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의도적인 이런 사용 환경이기 때문에 어, 본인이 분명히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는 경우, 이럴 때는 이제 배너를 띄우지 않습니다. 네, 출처는 위 주소와 같고요. 이 주소에 있는 영상을 저는 한국어로 번역을 하고 제 나름대로 조금 찾아보고 공부를 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들도 많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